자, 무한급수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무한급수라는 건 A1, A2, A3라는 이 수열을 n번째 항까지만 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더해보자는 게 바로 무한급수의 정의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수열들을 계속해서 구해서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서 나타내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계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an을 구하겠죠. 왜냐하면 수열에서 배웠던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수열의 규칙을 파악하고 일반항을 구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an을 알면 혹시 sn을 구할 수 있었나요? sn 구할 수 있었죠.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이 있었고 또 비슷한 의미의 시그마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열들의 n항까지 합을 구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나열이죠. 우리가 배운 규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항부터 n항까지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n번째 항까지 나열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정도까지 나열하고 계산해서 그 안에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an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sn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극한을 붙여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앞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 단원과 이 무한급수가 새롭게 잘 연결되기 위해서 바꿔야 될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자, 수열에서 배웠던 SN이라는 게 있었죠. 이 SN이 뭐였냐면은 AN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었죠. 여기서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수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원 수열을 구하죠. 그 수열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뭐냐? 자, 첫 번째 항은 내버려 두고 두 번째 항은 A1과 A2를 더하고 세 번째 항은 A1과 A2와 A3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수열 S1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구해지는 새로운 수열 S2 자, 이렇게 계산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S3라는 이 노란색 수열을 바로 새로운 수열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극한이 바로 무한급수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자, 수열에서 AN을 배우고 우리가 SN을 배웠을 때 여러 가지 공식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정리했었는데 이제는 그 SN을 어떤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SN은 우리가 구해야 될 어떠한 수열의 형태다. 근데 그 수열이 만들어지는 규칙은 정해져 있는 거죠. 원래 수열을 구하고 나면 첫째 항은 첫째 항으로 내버려 두고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첫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의 3항을 만들고 1항부터 4항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의 네 번째 항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한급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A1부터 A2, A3, AN까지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더하는 게 바로 무한급수였죠. 자,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쓰고 이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면 이 n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아니라 무한대항까지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2 a3 더하기 점점점 an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 리미트를 붙여줘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죠. 뭐 sn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로 주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아 이게 무한급수구나라는 걸 얼른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이 합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건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의 표현이고 마지막 자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시그마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표시하시면 무한급수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an을 구한다. 두 번째로는 그 an의 sn을 구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는 거죠. 뭐 결국 sn을 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번에서 구한 그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번과 2번의 과정은 사실 뭐냐면 수열이죠, 수열. 일반항을 구하라는 것도 수열이고 그 일반항을 가지고 sn을 구하라는 것도 수열 단원에서의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내용이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극한인 거죠. 극한이라는 게 계산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붙이고 나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계산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한급수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로 핵심적인 이유는 극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수열에 있는 거예요. 수열이 1학년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점화식도 있고 수열이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수열의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운 포인트 자체를 3단계에서 주는 게 아니라 1, 2단계에서 준단 말이죠. 일반항 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무한급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급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수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복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급수 수렴 조건에서 나오는 명제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게 무한급수죠.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은 0이다 라는 명제가 자 이렇게 가는 건 참이고 이렇게 오는 게 거짓이에요. 이 거짓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참이라는 것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거짓인 건 발레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자 내용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sn이 수렴한다는 건 우리가 무한히 더했는데 그 값이 어느 한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A1, A2, A3 더하기 AN 계속 더하고 있어요. 끝도 없이 계속 더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한 값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뒤에서 더해지는 애들은 그 값에 영향을 전혀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계속 더하고는 있는데 값이 바뀌지 않아야만이 그게 수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 뒤에 더해지는 그 아이들은 다 뭘까요? 0인 거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증명은 간단합니다. 자, 그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명제가 있는데 점화식의 극한에서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뭐가 참이었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 역시 알파로 수렴한다는 게 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 쓸 건데요.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되냐면 AN이 되죠.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붙인 거예요. 리미트를. 그랬더니 지금 SN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알파라고 놓고,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수렴하나요? 똑같이 알파에 수렴하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명제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리미트 AN의 극한값이라는 거예요. 알파 빼기 알파 얼마입니까? 0이죠. 증명 아주 간단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SN이 수렴한다면 그 원 수열의 극한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여기 참 헷갈리는데 어떠한 수열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하면 그것의 SM은 수렴하는가?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반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0으로 수렴하는 수열 AN을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일 때, 자 여기다 극한을 붙이면 자 얘는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보면 바로 발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계산 과정은 모든 참고서에 필수 예제에 다 나와 있으므로 직접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AN이 0으로 수렴해도 SN의 극한값, 즉 무한급수를 구해보면 발산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원수열 AN의 극한값은 0이지만 원수열 A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AN의 극한값과 그 무한급수의 관계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무한급수라는 건 0이 아닌 그 값을 저 뒤에 가면 계속 더해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무한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 AN의 극한값이 0이면 그러면 무한급수는 수렴인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 계산해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 AN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수렴한다고 말하는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 명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그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극한을 배울 때 그 각각의 시그마의 성질, 극한의 성질들을 배웠었죠. 성질은 왜 배웠습니까? 결국은 빠른 계산을 위해서 배웠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인 시그마와 극한이 융합된 합쳐진 무한급수 개념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 무한급수의 계산 성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의 무한급수는 an 더하기 bn과 같다.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an, 즉 an의 무한급수와 bn의 무한급수가 둘 다 수렴할 때만 이 규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나열해서 스스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쭉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A1 더하기 B1이겠죠.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A3 더하기 B3 더하기 계속 더해지겠네요. 끊임없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괄호를 풀어주고 A1, A2, A3끼리만 몰아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묶을 거냐면 A1, A2, A3 이렇게 모아지겠죠. 더하기 B1, B2, B3 이렇게 모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언제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일반적인 덧셈에서는 언제나 성립하죠. 하지만 무한급수는 언제만? 바로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계산에 혼란이 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점들이 바로 무한급수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시 말해서 괄호를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끼리 모아서 새로운 괄호를 묶을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규칙이 무한급수에서는 두 급수가 두 수열의 각각의 그 급수가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규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앞에 있는 괄호를 정리하면 우리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걸 정리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질은 무한급수의 실수배에 관한 성질인데요.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의 꼴로 돼 있을 때 이 c는 앞으로 나와도 괜찮다는 거죠. c 곱하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무한급수의 여러 가지 계산에 잘 활용할 거니까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